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그리고 왜 그렇게 반대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어저께 직접 쥐휴봉을 들고 조감도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립공원화하는 것이 맞는다. 청와대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 상춘제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기자실 등 그간 청와대를 점했던 모든 공간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청와대를 국민 앞에 전면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서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를 100% 개방하겠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지킨 것이 되고요. 그거를 대선 끝난 뒤에 11일 만에, 정확하게는 10일 만에 이행을 한 겁니다. 자, 지금의 청와대, 원래 고려시대 때 남경, 그러니까 평양이,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개성이 서울이었고요. 수도였죠, 수도였고, 남경, 남쪽의 서울이라고 하는 그 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후에 여기로 천도를 해서 이제 왕궁을 짓게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조선 태조 4년, 1395년. 그때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가 왕궁터였고, 경복궁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궁궐의 후원, 그러니까 뒤 정원이죠. 이걸로 사용되어 왔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을 청사로 사용했었죠. 원래 거기에 중앙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YS 때 허물었죠. 일제의 잔재다. 저는 그거를 허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일제의 잔재 또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그런 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역 역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야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요. 식민지 시대의 가해 국가가 건축해 놓은 여러 가지 건물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역사의 기록과 함께 관광자원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청,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중앙청이라는 거 기억 못 하실 텐데 지금 서울역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크죠. 돔형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기자들도 일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일하고 지금 정부 중앙청사하고 똑같은 기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데가 이제 그 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 경무대가 됐었죠.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 이걸 푸른 기와집,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왔고요. 저 자리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었던 것은 74년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한테 개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계획을 발표하니까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에 우회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집무실 용산 이전 철회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다. 구청을 하나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한다.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정 혼란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의원들도 전부 다 페이스북 또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 청와대 개방 그리고 용산으로의 이전 이 문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공약은 두 가지 면입니다.
청와대를 국민 앞에 돌려주겠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를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것 하나. 그런데 원래 공약은 광화문 청사였었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연다 이거였는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려면 경호 등의 취약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감안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말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말을 이제 그대로 다 실천을 한다면 이 공약은 반 정도만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이라는 거는 지키는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거는 못 지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광화문 대통령 이 부분을 이제 더 크게 보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개방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사실 뚜렷하게 뭐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두려운 거라고 보입니다. 왜? 과거에 2012년 10년 전이죠. 2012년 12월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공약을 합니다. 이때 지금 현재 그때 그 문 대통령이 사인했던 걸 보면 그 문재인을 윤석열로 바꾸면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어저께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다고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거기다가 청와대 개방의 효과까지 문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그 문재인을 윤석열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다만 광화문을 용산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로 왜 이러느냐 민주당이. 첫 번째는 물론 관성적인 반대 있습니다. 당선인이 하는 걸 일단 반대를 해야 돼. 뭐 자기네들이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관성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건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윤석열 당선인이 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아픈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에도 공약을 했고 5년 전에도 공약을 했는데 무려 2번 연속으로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실천을 못했지 않습니까? 못한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무자들의 반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걸 실천을 못했죠. 그 실천을 못한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이 과감하게 국민들 앞에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비치는 점,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나 뼈 아프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일단 흠집을 내고 보자,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큰 요인, 정치적 효과입니다. 청와대 개방이 불러오는 정치적 효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할 경우에는 뭐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뭐 1조 원이 드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간접 비용까지 다 포함한 얘기고요. 여기에는 청와대를 개방함으로써 국민들한테 돌아갈 이익, 이건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그게 뭐 7만 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평당 얼마 막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물론 뭐 국민들이 그거 각자 나눠 갖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그 가치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상징성, 제왕적 대통령이 머물던 곳의 상징성, 그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 정치적 효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목이죠. 아마 그런 것들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흠집을 내야 된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5월 10일 날 개방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입니다. 5월 10일 날 개방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면 개방한 뒤에 3주 뒤에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청계천 효과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인가요? 그때 이제 청계천 완공을 했는데 그때 청계천이 어떤 인기를 끌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5월 10일 날 청와대가 개방되면요, 당장 5월 10일 그날부터 청와대 앞
앞에, 지금의 청와대 앞에 아마 국민들이 장사진을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면은 그 주 주말이 언젠가요? 5월 10일 주말이면 5월 14일이 토요일이고 15일이 일요일입니다. 아마 그 주 주말에 북악산 등산객들이, 더군다나 봄 아닙니까? 북악산 등산객들이 줄을 이어서 등산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찍혀서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될 것이고, 국민들 사이에 신드롬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기 한번 가보자. 청와대 개방했다는데 한번 가보자. 여기가 거기야? 그래서 청와대 경내 둘러보고 뒤에 북악산 등산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3주 뒤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가장 큰 화두일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선 이 청와대 개방이라는 것의 의미를 훼손시켜 놓지 않으면 지방선거에도, 특히 수도권 지방선거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정치행위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 되는 건물과 터를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자, 우리 여기 한번 답사하자 하는 신드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3주 뒤의 지방선거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보 위해, 졸속 이런 걸 얘기합니다. 졸속이요? 좀 촉박하긴 하죠. 그러나 그거 못할 거 아닙니다. 거기다 안보 위해 용산 청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라는 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제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잘 아시다시피 안보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 무능, 이 부분에 관해서 질타하고 본인이 직접 그 일종의 안보에 관한 상징물처럼 돼 있습니다. 그 매서운 눈매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원점 타격을 하겠다. 그래서 북한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에는 제대로 된 도발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원점 타격 당할 수도 있다. 그럴 정도의 결기를 보였던 그런 김관진 전 장관이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다 했습니다. 지금 용산 청사에 청사가 크게 2개가 있죠. 그 2개에 다 근무를 해본 사람입니다. 자, 옮겨도 된다. 안보 위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저는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보 위에 김관진 전 장관을 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겠다. 이 국방부 청사 이전기에, 그리고 현재 용산 청사에는요 전투부대는 없습니다. 그걸 지휘할 수 있는 부대들만 있는데 그 이전을 국방부가 차질 없이 왜 못하겠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제언을 했을 정도면 충분히 차질 없이 그걸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과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의는 다른 데 있다고 저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 윤석열 당선인의 그 첫 번째 공약 이행, 물론 그 이행이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광화문으로 못 가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감으로써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것이 민주당의 예상외의 헐리우드식 반발, 이걸 초래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